있잖아요. 요즘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갉아먹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밤잠을 설치게 만들 법한 그런 고민이죠. 특히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거나 예전엔 1년에 한 번 오던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마치 생일처럼 툭하면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말이에요. 어릴 적을 기억하시나요? 여름날 오후 한나절은 마치 평생과도 같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뒷마당에서 거창한 전투를 벌이다가 휴전을 선언하고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어치운 뒤 흑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머니께서는 시계를 보시며 이제 겨우 오후 2시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눈 한번 깜빡하면 어느새 30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깜빡하면 50살이 코앞에 닥쳐와 있죠. 예전엔 한 달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이제는 1년 전체로 압축되어 버립니다. 예전의 주말보다 지금의 한 달이 더 빠르게 사라져 버리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저 뇌가 우리에게 거는 착각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바빠지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더 지쳐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 우주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두개골 속의 정교한 기계 장치 뇌가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무언가가 작용하여 이 멈추지 않는 시간의 가속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겁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졌다거나 도파민 수용체가 마모되었다거나 아니면 그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 또한 원인의 일부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원자를 봅니다.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에너지를 봅니다. 흐르며 끊임없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시간이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이 현상을 그러한 관점, 즉 물리학이라는 냉철하고 엄격한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섬뜩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물리학의 모든 법칙 중에서도 가장 우울한 법칙과 깊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엔트로피, 재미있죠? 질서가 무너져 무질서로 정돈된 상태가 혼돈으로 흘러가려는 우주의 철옹성 같은 경향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이지 아주 기묘한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망가지거나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뇌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능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효율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냉철한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질서란 곧 속도를 의미합니다. 질서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무질서, 혼돈, 새로움, 낯설음 바로 이런 것들이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순간들이죠. 또한 풍성하고 밀도 있고 지극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고 싶은 여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억을 구성하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원자들의 세계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시공간이라는 소시지 덩어리를 직접 썰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방금 소시지라고 말한 게 맞습니다. 잠시 후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가는지, 과연 우리가 그 흐름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움켜쥐고 물줄기를 어쩌면 아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제가 옛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와 함께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고 싶다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활기차게 진동하고 요동치는 장엄한 혼돈 그 자체로서의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해 아주 깊은 직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흐른다는 직관 말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주의 벽면에 거대한 우주 시계가 걸려 있어 완벽하게 규칙적인 박자로 째깍거리고 있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째깍, 째깍.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1초,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도 1초. 똑같은 강물, 똑같은 물살, 똑같은 시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아인슈타인 덕분에 시간이 사실은 유연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혹은 거대한 질량을 지닌 물체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압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공간을 맹렬히 가로지르는 로켓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리적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시간은 놀랍게도 열역학 법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규칙들을 따릅니다. 시간이 왜 그토록 빨리 흐르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떤 방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통 새하얀 방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는 시계가 없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을 지켜볼 창문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육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완벽하게 정지해 있습니다. 조명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과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상태 A가 상태 B와 정확히, 완벽히, 원자 단위까지 똑같다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변화를 통해 시간을 측정합니다. 물질의 재배열을 통해, 사물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시간을 측정합니다. 물이 담긴 수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물이 완벽하게 정지해 있고 모든 원자가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사실 원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진동하며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거시적 차원, 즉 당신의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지루한 상황입니다. 들려줄 이야기도 없고 기록될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잉크가 퍼져나갑니다. 소용돌이칩니다. 아름답고 정교하며 복잡한 색채의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잉크는 여기, 물은 저기라는 상태에서 잉크와 물이 온통 뒤섞인 상태로 변해갑니다. 바로 그 과정, 즉 분리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뒤섞이고 무질서해진 상태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은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엔 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뇌 또한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뇌는 잉크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기록하도록 설계된 기계와 같습니다. 뇌는 변화를 기록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시켰으면 하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마치 영화 촬영용 카메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카메라는 일정한 속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작동하는 평범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을 갖춘 카메라입니다.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적응하는 카메라죠. 어릴 적 가령 5살 때라고 해봅시다. 모든 것이, 정말이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거실을 떠다니는 먼지 위로 쏟아지는 햇살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그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혀를 길게 늘어뜨린 차에 달리는 강아지의 모습도 새롭기만 합니다. 혀 위에서 터져나가는 딸기의 그 정확한 맛 또한 새롭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낯선 정보들의 거대한 홍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 이 모든 걸 저장해 둬야 해. 빠짐없이 기록해 둬야겠어. 그래서 당신 머릿속의 카메라는 속도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초당 12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세부사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사물의 질감, 냄새, 빛의 느낌, 그리고 소리의 정확한 음정까지도 말이죠. 뇌는 실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록해 나갑니다. 신호의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그 정보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자 곧 데이터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봅시다. 당신은 40살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치아를 닦습니다.
똑같은 욕실에서 똑같은 칫솔을 들고 이미 10,000번도 넘게 닦아왔던 치아를 또다시 닦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그 길 또한 이미 3,000번이나 지나왔던 익숙한 경로입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상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당신의 뇌는 이러한 입력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미 본 패턴이지. 이 정보를 다시 기록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 이미 파일로 저장해 뒀으니까. 저기 어딘가 보관소, 아카이브? 예, 다 들어있어. 그렇다면 머릿속의 카메라는 이제 어떻게 작동할까요? 속도를 늦춥니다. 아주 많이 늦춥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확 낮춰버리는 것이죠. 이제 초당 2프레임의 속도로 촬영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느릴지도 모릅니다. 치아를 닦는 당신의 모습을 빠르게 찰칵 한 장 찍고 직장에 도착한 모습을 또 한 장 찍고 저녁 식사 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은 싹둑 잘라내 버립니다. 지루하고 뻔하고 반복적이기만 한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뇌는 데이터를 가차없이 압축해버립니다.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이 발생하고 당신은 뇌가 부리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인생이라는 영화를 되감아 볼 때 혹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을 되짚어 기억하려 할 때 당신은 그 영상을 일정한 속도로 재생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들을 평범한 속도로 지켜보는 셈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영화는 초당 120프레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면 장면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영상은 풍성하고 세밀하며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후가 끝없이 길게 늘어지는 듯 느껴지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빽빽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영화는 초당 2프레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재생해보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옛날 무성 영화처럼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휙휙휙.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출근하고 집에 오고 잠을 자고 그게 다입니다. 3프레임, 3장의 스냅샷. 나머지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됩니다. 정보의 물리학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은 기록된 새로운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정보가 적을수록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냉혹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단순히 카메라가 느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칙이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뇌가 왜 이런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원자, 확률, 그리고 우주의 톱니바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 나, 공기,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화면까지도 말입니다. 이 원자들은 항상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바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당구공처럼 서로 부딪히면서요. 저는 강의에서 기체 상자를 예로 자주 듭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억 개의 분자가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자가 한쪽 구석에 뭉쳐 있다면 그것은 질서정연한 상태입니다. 특별하고 특이한 상태죠. 하지만 아주 빠르게 분자들은 튕겨나가고 흩어져서 상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높은 엔트로피죠. 자연은 높은 엔트로피를 좋아합니다. 자연은 무언가를 섞고 퍼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섞는 것은 엄청나게 쉽지만 다시 섞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달걀을 휘저어 버릴 수는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렐레언틀리스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필사적으로 이 엔트로피에 맞서 싸우는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모델을 구축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세상은 당신에게 극도로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비칩니다. 엄청난 무질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아직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패턴들로 가득 차 있죠. 당신의 뇌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맹렬하게 작동해야만 합니다. 뇌는 신경 경로를 완전히 처음부터 구축해 나가야 하니까요. 뇌는 감각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낯설고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그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고강도 처리 과정, 즉 정신없이 정보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이 과정은 당신의 기억 속에 시간의 흐름을 매우 뚜렷하게 각인시킵니다.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질서를 만들어내고 예측을 하며 패턴을 익히게 되죠. 책을 읽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막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되어 그림책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문장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뜯어봐야 합니다. CAT, 캣 고양이, RUNS, runs 달린다. 당신은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기호 단위로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한 페이지를 읽는 데에도 한참이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경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고 온갖 노력과 집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어른이 되어 바로 그 똑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글자 하나하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별 단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을 때가 절반은 넘을 겁니다. 그저 훑어볼 뿐이죠. 당신의 뇌는 문단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한 뒤 그 의미를 곧바로 예측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제로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패턴을 대조하고 있을 뿐이죠. 일종의 자동 조종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압축입니다. 정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메시지가 이미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메시지에는 실제로 담긴 정보의 양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AAAAAAA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신이 이미 제가 A만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사실상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 있는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그 정보의 함량은 본질적으로 연기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Q7X9 지도자들 코끼리 보라색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보 가치가 높은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는 당신의 뇌를 강제로 깨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마치 A들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처럼 변해갑니다. 당신의 뇌는 효율적이고 영리한 나머지 그저 동일함 디토이라고 적어둡니다. 어제와 똑같이 말이죠. 지난주와도 똑같습니다. 원자들의 미세한 떨림이 어제 보았던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뇌는 더 이상 그 떨림을 기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기록해 두지 않았기에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 보려 해도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마치 죽어가는 별처럼 스스로 붕괴해 버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이미지, 즉 우리가 시공간 그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사고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흔히 시공간을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블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함께 존재하며 4차원의 호박 속에 얼어붙은 듯 굳어있는 실제의 견고한 덩어리로 말입니다. 이를 소시지에 비유해 보십시오. 시간을 가로질러 끝없이 뻗어나가는 길고 무한한 소시지 말입니다. 소시지를 한 조각 자르면 각 조각은 시간의 한순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젊은이의 삶을 나타내는 소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각에는 커다란 고추 조각이 박혀 있고 다음 조각에는 마늘 한 조각이 또 다른 조각에는 완전히 다른 식감의 허브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조각이 독특하고 다릅니다. 눈앞에 쌓인 소시지 조각들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조각은 내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을 까지고 난 날이야. 이 조각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처음 맛본 날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어른의 삶을 나타내는 소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공육처럼 균일하고 매끄럽고 대량 생산된 고기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앞 조각과 똑같고 다음 조각과도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4000번째 조각과 405번째 조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출퇴근길, 같은 아침 식사, 같은 생각,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정보 물리학에서 두 상태가 동일하면 사실상 같은 상태가 됩니다. 서로 융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뇌는 무한한 지혜와 냉혹한 효율성으로 이 두 상태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온 연간의 일상적인 생활, 똑같은 출퇴근길, 똑같은 아침 시리얼, 똑같은 TV 프로그램, 똑같은 대화들을 모두 하나의 얇은 기억 조각으로 압축해버립니다. 그 조각에는 단순히 직장 시절 또는 내가 했던 그 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당신은 그 매 순간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억 속 원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낼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기록하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화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커피는 식고 건물은 무너지고 별은 타버립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고 최대의 무질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기억의 엔트로피는 실제로 감소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패턴을 생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안전하게 느껴지고 편안하며 든든한 안식처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질서야말로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잔인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삶의 고삐를 단단히 쥐기 위해 애쓰며 보냅니다. 삶을 정돈하고 경력을 안정시키며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허둥거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정한 일과를 확립하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혼돈을 줄이고 삶의 굴곡을 평탄하게 다듬으며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혼돈을 줄이고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우리 존재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질감을 너무나 매끄럽고 마찰 없는 상태로 다듬어버린 나머지 현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어떠한 저항도 없이 또 붙잡을 만한 그 무엇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 곁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찰. 바로 그 단어가 이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줍니다. 젊은 시절의 삶에는 마찰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것들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좌충구돌하며 실수를 연발합니다. 때로는 창피해하고 때로는 설레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 마찰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에너지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뇌가 처리하고 저장해야 할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처리 과정 덕분에 시간은 늘어납니다. 매 순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 순간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삶이 편안해지면 당신은 마찰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하루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 매끄럽게 흘러가고 아무런 저항도 없기에 이제는 움직임 그 자체조차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 속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 속에서는 느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로 시간 지연 현상이죠. 하지만 이 심리적 상대성 원리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하루를 너무나 빠르게 지나쳐 간다면, 즉 자동 조종 모드로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것이 이미 예측되고 기대된 대로 흘러간다면 당신이 체감하는 삶 또한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삶의 과정을 건너뛰게 되고 세부적인 순간들은 흐릿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참으로 섬뜩한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또한 이 사실이 두렵습니다.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갑자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패턴 맞추기, 압축, 복제품 표시뿐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암울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고 톱니바퀴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뇌가 상태의 변화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는 가차없이 압축해버린다면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해법은 사실 아주 명백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연수를 늘려 더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담긴 정보의 밀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 속에 다시 혼돈을 주입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요동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출근길에 정확히 똑같은 경로로 운전한다면 당신의 뇌는 잠들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저전력 모드로 진입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운전해 보십시오. 네, 비효율적일 겁니다.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뇌를 강제로 깨워 도로 표지판을 다시 살피게 하고 건물들을 눈여겨보게 하며 새로운 시각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손으로 이를 닦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주제로 대화하며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똑같은 생각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루프 반복 회로를 도는 기계와 같습니다. 똑같은 서브루틴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런 삶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는 진정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흐릿한 얼룩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1년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당신은 기꺼이 비효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약간의 혼란을 감수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견디며 잠시 길을 잃을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배우기 어려운 무언가에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악기 연주법을 배우거나 심지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를 그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내면의 카메라가 세상을 담아내는 프레임 레이트 초당 프레임 수 찬두위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뇌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강요하는 셈입니다. 잠깐, 멈춰봐. 이 패턴은 처음 보는 거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보야. 고해상도로 정밀하게 기록해둬야 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해. 그러면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오후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늘어납니다. 문득 당신은 어린 시절의 어느 여름날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시간이란 것이 묵직하고 생생하며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시절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변화는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새로움은 뇌의 대사율을 증가시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패턴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죠. 이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피곤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열기, 그 노력, 그 미세한 불편함이야말로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저 수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지나가는 대신 실제로 존재하며 시간 속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간다는 느낌의 실체입니다. 우주는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열사 히트 데스라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 즉 모든 곳의 온도가 균일해져 더 이상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정지 상태를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별은 타버려 꺼질 것이고 모든 원자는 균일하게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영원토록 죽은 듯이 획일적이고 불변하는 상태로 그저 멈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실제로 기능을 멈추기 전까지 여러분의 정신마저 그런 운명에 내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엔트로피가 무미건조하고 회색 비치며 생기 없는 획일성 속에 침전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그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판을 뒤흔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에너지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배치, 새로운 패턴, 그리고 진정으로 차별화되고 풍미가 넘치며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의 새로운 단면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장수의 비결, 여기서 말하는 장수란 달력상의 수치로만 긴 삶이 아니라 체감상 길게 느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들이마신 호흡의 횟수나 심장이 박동한 횟수 같은 단순한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진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하고 그 놀라움에 숨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무언가 말입니다. 그것은 원자들이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는 일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에게 던지는 저의 도전장이자 진심 어린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이 반복되는 복사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인생 전체를 단 하나의 정지된 프레임으로 압축해버리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를 내십시오. 원자들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 뇌의 회로에 혼란을 주십시오. 익숙한 패턴을 과감히 깨뜨리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거리를 걸어보세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기계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삶을 흘려보낸다면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이 모든 쇼는 끝나버릴 테니까요. 뒤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왜 기억할 만한 것이 그토록 적은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상적이고 광기 어린 동시에 영광스러울 만큼 복잡다단한 곳입니다. 이곳은 무한히 깊은 심연을 이루며 층층이 쌓여 있는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란 단지 이미 다 보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눈을 감은 차에 이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직 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합니다. 언제나 놓쳤던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수천 번을 바라보았을 때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여전히 활기차게 진동하고 여전히 생동감 넘치며 당신이 신선한 시선으로 진정하게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동 조종 모드를 끄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시 한번 초심자가 되어보려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공허로부터 시간을 되찾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실제 모습 그대로 길고 풍요롭고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세월 속에 더 많은 삶을 채워 넣음으로써 말입니다.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나서십시오.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